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간밤에 마감을 한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오늘 하루 더 쉬어갈까요? 아니면 반등을 이어갈까요? 거래소 시장부터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80선 부근에서 강보합 출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의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2080선 내주고 2070선마저 내준 모습, 뒤로 후퇴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06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보다는 매수 강도가 많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165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도 함께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도 팔고 있네요. 436억 원가량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에서 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0만 원선 회복을 하면서 1%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쉬어가는 움직임, SK하이닉스는 오늘도 3%대 강세 시장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1%대 하락세가 나오고 있네요. 다음 시총 분위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혼조 양상인데 상승하는 분위기가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그중에 자동차 3인방 중에서도 기아차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 SK텔레콤 실적과 배당 매력감이 계속 더해지면서 오늘도 1%대 강세장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540선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2거래일 연속 상승 시도하면서 그동안의 낙폭을 좀 메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545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 전일장보다 4포인트가량 올라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만 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143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양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개장 초보다는 매도세가 많이 둔화된 모습,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집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장주 셀트리온 오늘 3%대 강한 움직임 보여주면서 시장 상방으로 이끌려 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1%대 강세, 동서와 CJ 오쇼핑, GS 홈쇼핑까지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 CJ 오쇼핑만 1%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CJ ENM 오늘 무섭죠? 거의 9%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도 강보합권, 시젠과 원익 ITS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37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달러와 강세가 많이 주춤해진 모습인데요. 오늘 그 영향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1030원대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장 전일장보다 6원 50전 하락하면서 1030원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마감까지 어떻게 환율이 형성이 될지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선상은 월요일장 오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선상 코멘터리 바로 확인해보죠. 먼저 김선유 멘토의 선상 코멘터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실적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작성해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외국인 포지션에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황 이야기 잠시 후에 두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는데요. 오늘도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유 멘토님,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도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아쉽게 코스피는 하루 더 쉬어가는 움직임이지만 그동안 좀 숨을 죽였던 코스닥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이에 맞춰서 코스닥 실적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코멘터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네,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지수에 대해서 항상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정도 됐을까요? 코스닥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었고, 코스닥 바닥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530, 540포인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거의 정확하게 맞춰드렸고요. 다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어떤 이제 코스닥 종목들을 그럼 사야 될 것이냐. 현재 코스닥이 셀트리온 3%, CJEN은 8%, 파라다이스 1% 정도씩의, 상위 종목군은 상승을 주고 있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오쇼핑은 쉬어가는 모습이죠. 다음 같은 경우는 오쇼핑은 지난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승 흐름을 예측해보고 매수를 해야 되나? 그건 절대 아닌 거고요. 타이밍을 잡아드리자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군, 종목군을 잡아드리자면,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코스닥 대형주부터 보셔야 되고요. 그 대형주 중에서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자, CJEN은 오늘 8% 오릅니다. 네. 매수할 수 있을까요? 매수할 수 있습니다. 8%지만 매수할 수 있다는 의견 드리는 게, 명량에 대한 효과인데, 명량이 이제 어제 영화를 봤는데요. 끝나고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470만 명 돌파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은 명량은 지난주에 개봉했는데요. 벌써 500만이에요. 1000만 명 돌파한다. 그러면 CJ 엔터 쪽에서의 투자 들어갔던 거 제대로 먹어주고 CJ ENM이 왜 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CJ CGV도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자, CJ CGV 같은 경우 오늘장 현재 5% 현재 급등 중입니다. 자, 명량 이후에 해적 남아있고요. 해무 있고요. 연달아서 대형 시리즈 영화들이 줄지어 연이어 개봉이 된다는 거죠. 이제 명량이 한번 터져줬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영화들 기대감 받고서 또 상승 분위기 나와주고 관객수 증가 흐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반기 영화 개봉 기대감 따라서 CJ 관련주들도 상승 줄 수 있는 이런 포인트. 그래서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코스닥의 대형주여야 되고요. 네. 실적 발표가 끝난 종목 위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반기 모멘텀 가득 차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세의 바닥이고 수급이 들어오는 CJ ENM은 추세에 그래도 바닥 포인트에서 반등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맞추시고 조금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인트가 너무 많다 좀 궁금하신 분들은 김선유 멘토님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바로 종목 확인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일 선상주도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선상주도 잘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상도 멘토님은 외국인 포지션에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7월 달이 아닙니다. 8월 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7월 달에는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는 큰 급등이라든지 아니면 급락이 나올 수 있다. 대신에 우리가 상방에 무게를 둘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잘 맞춰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방송 아침에 할 때 제가 한 가지 포인트 또 짚어드렸죠. 레버리지라든지 코덱스 인덱스에 대한 비중은 줄이시고 이익 실현, 1차적인 이익 실현은 하시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자, 증시 자체는 항상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동성이 잠재되어 있던 부분, 낮아졌을 때는 증시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그런 변동성이 커질 때는 다시 한번 관망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외국인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상당한 물량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자, 매수라든지 매도에 대한 포지션은 그렇게 지금 중요한 상태는 아닙니다. 어차피 시장은 상방으로 향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면, 자,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높답니다. 네. 자, 그러면 환율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될까? 환율은 상방을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하지만 환율 자체를
잡아주는 것은 누굴까요? 다시 한 번 더 환율의 원화 강세를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준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외국인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유럽계 자금 자체가 들어오면서 증시 자체에 대한 외국계 자금이 늘어났다면 지금 금리 인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들어오는 자금은 바로 미국계 자금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해지성 펀드 자금이라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앞에 있을 때는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외국인도 적극적인 매수세를 펼치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참고를 하셔야 되고 8월달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약 후 강입니다. 옵션 만기일까지는 네. 약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관망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 거기에 변동성도 낮게밖에 나타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의 기업들, 실적 발표 개선 기업들이 한 번 더 크게 개별 조장의 모습은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포지션 자체는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적인 부분이 되었을 때 거기에 한 번 더 방향성을 가지고 상승으로 무게를 크게 둘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종목군들이 안 움직인다고 들고 있던 종목군들이 저 종목 갈아탈까? 저 종목 많이 갈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순환매 장이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올라갑니다. 기다리셔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입니다. 지금은 조금은 변동성이 작아진 시장의 분위기구나라고 인식을 하시고 투자에 좀 더 유념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달의 증시 움직임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선상주는 오늘까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포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선상주 포트 움직임입니다. 두 가지 종목 담고 있는데요. LG화학 강포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단 이상로 멘토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5가지 종목 담겨 있습니다. 하이마이크론 강보합대 그리고 SK 하이닉스 전문가라고 작성하시는데 역시나 4%대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3종목은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누적 수익률 살펴보죠. 김선윤 멘토님 65.7%의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53.5%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오늘 선상주 힌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제시하지 않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쌍시읒이 들어간 2가지 글자 종목명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의 누적 수익률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그동안 코스피 쪽으로 포트를 많이 재편하셨는데 오늘은 또 시황 코멘터리 또 실적주의 코스닥 대형주 좀 주목해 보자고 하셔서 그 관련 종목 들고 나오시지 않으실까 했거든요. 오늘 제시하지 않으셨네요. 네, 사실 제가 방송에서는 종목을 최근에 완전 안 하고 있어요. 네. 공개 방송에서 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3시 방송을 하다가 인터넷이 갑자기 너무 안 돼서 방송을 한 30분 정도만 중단을 하고 일요일 날 제가 9시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공개 방송 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다 날아가네요. 네.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공개 방송에 들어오세요. 그래야지 제가 제대로 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다시 코스닥 말씀드리잖아요. 지수 어떻게 갑니까? 네. 코스닥도 때려 맞추고 있잖아요, 제가. 움직여주고 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게 대표적인 종목 CJ ENM 말씀드렸어요. 공개 방송에서. CJ ENM 말씀드렸고요. 파라다이스 말씀드렸고요. 완전 날아가고 있어요. 또 하나 또 있었죠. 여러 가지 많았죠. 네, 들어오십시오. 또 말씀드렸던 거 오늘도 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전일제 공개 방송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이 공개된지는 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들이 오늘 쪽에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까 11시에 진행이 되는 김선윤 멘토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보시고요. 오늘 선상주 공개하셨습니다. 이상로 멘토님은 쌍시옷이 들어간 2글자 종목인데요. 힌트 가능하실까요? 네, 우선 종목 AS부터 제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기 오토모티브를 지금 제외를 좀 시켰는데요. 네.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상기 오토모티브가 이 11,100원에 갈 때도 들고 있었죠. 하지만 10%가 넘는 수익률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 실현을 못했습니다. 제가 공개 방송 진행을 하다가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 자체를 계속적인 얘기가 길어지는 관계로 말씀을 못 드렸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익권으로 넘어가서 이익 실현을 조금 하자 그런 부분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AS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기업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편입을 할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포트폴리오 개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줄어든 종목군은 제외를 하고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종목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상의 문제지 종목이 나빠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이익 실현했던 부분 아니니까 그 부분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은요. 오늘 추천을 해드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두 글자고 우리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자, 치료에 대한 부분이 뜨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예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바이오스페이스 제가 강조드렸죠. 작년 12월 13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 그 종목군은 300%가 날라갔습니다. 이 종목은 뭘까요? 체성분 분석기 예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바텍 최근에 모습 좋았죠. 바텍은요. 자, 치아 치료에 대한 예방에 대한 부분이죠. 네. 자, 이 종목은 분자 진단에 대한 부분 예방입니다. 자, 최근에 CF를 하고 있는데요. 그 딸아이의 결혼식의 장면을 보면서 그 우는 모습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한번 보시고 그 기업입니다. 그래서 분자 진단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예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은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헬스케어 중에서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 자체는 장기적인 성장성 자체가 좀 더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꼭 참고를 하시고 이 기업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헬스케어 관련주 중에서 예방과 관련된 종목 잘 찾아보시면 오늘 답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최근 이익 실현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근 이익 실현 5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멘토의 포트 살펴보죠. 한국항공우주 6%대 그리고 기업은행이 무려 12%의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롯데케미칼도 3%대 현대제철도 7%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최근 이익 실현 종목도 살펴보죠. 유양DNU 10%대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LG전자도 6%대, 한솔홈테코도 9%대, UIL도 5%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렸죠. 오전 9시부터는 이상로 멘토가 진행하는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김선희 멘토는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와 함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좀 더 솔직하게 종목을 확확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두 분의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다시 한번 코스피가 상승 전환해주면서 빨간불을 켜나가고 있는데요. 양대 증시 현재 모두 강보합권에서 기분 좋은 월요일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시청자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서울전화 2대가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2대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고 있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보죠. 네, 첫 번째 시청자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유라테크 매수해도 될까요? 514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일치를 했네요. 매수하지 말자. 김선희 멘토님 수급 유입이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이상규 멘토님은 탄력성이 부족합니다. 라는 의견이십니다. 네, 유라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좀처럼 움직일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수급도 그닥지 좋지 않고요. 김선희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유라테크를 좀 살펴보자면요. 먼저 제가 수급을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좋지가 않아요. 보시면 그렇게 썩 매력적인 종목은 제가 볼 땐 아닌 것으로 좀 보입니다. 사실 거래량 자체도 많지는 않거든요.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네, 수급을 보더라도 없고 시가총액도 981억. 네, 아직은 크게 좀 상승 분위기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차트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도요.
차트를 보셨을 때 이거를 아마 매수 구미가 당기셨을 것 같은 게 요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이제 바닥 포인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잡히다 보니까 이 정도 그림이죠. 아니면 좀 더 길게 보자면 여기서 잡자면 이런 그림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본다면 요 바닥이니까 구미가 당기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바닥에서 상승을 주는데 뭐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까? 수급 안 들으면 관심 가지 말자 말씀드리잖아요. 즉 그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회사가 좋을지 몰라도 저는 수급이 없으면은 좀 대응하기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X 의견 드릴 테니까요. 좀 더 수급 들어오면 그때 노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유라테크 거의 멈춰 있는 것처럼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진단 해드렸듯이 수급도 없고 모멘텀도 없으니까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013-3366-0111 공번 열어놓고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들어온 문자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한화케미칼 매도해도 될까요? 585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희 멘토님은 매수해도 좋다. 수급 움직임이 약합니다. 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매도하지 말자. 길게 가져갈 종목이다. 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린 만큼 차례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57님 매수가 18,600원에 30%의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이상도 멘토님 먼저 상담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도하지 않고 좀 더 가져가 보다면 이익 실현할 수 있을까요? 네.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습니다. 네. 네,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고. 자, 한화케미칼 이게 이 종목이요. 뭐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 금방 움직일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 타이밍에 어느 정도는 여기서 한번 크게 다시 한번 더 양봉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조금 보시고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이런 차트적인 움직임 자체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단권에서 차트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차트가 있고 내려가는 차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가치 자체가 들어갔을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는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화케미칼도 보기에는 빨리 움직일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루즈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승의 무게를 두기보다는 횡보성 장세가 연출이 되되 거기에서 장기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저가다. 만약에 이 종목을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단기적인 성향을 보고 공략을 하실 종목은 아닙니다. 차라리 이런 종목분은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최소 1년 이상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을 사는 게 낫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역부족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횡복성 흐름이 연출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적합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손해보고 팔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김선희 멘토님은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이쯤에서 매도해보자라는 의견이신데요. 앞서 이상률 멘토님이 제시한 것처럼 횡보 구간이 좀 의심이 되시는지요? 흐름은, 차트 흐름 굉장히 좋아요. 네, 바닥 포인트에서 서서히 그래도 쌍바닥 확인하고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비중이 너무 크세요. 네. 30%는 아니죠. 이 종목을 30%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비중 10% 이상은 안 됩니다. 네. 제가 한번 풀어드렸던 게 롯데케미칼이잖아요. 20%까지. 그리고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하나케미칼은 아니라고요. 수급 포인트 찾아봐도요. 전혀 이제 도움이 안 나옵니다. 네. 지금 기관도 계속 던지고 있고요. 외인들 사주고 있는 거 너무 미미하잖아요. 외인이 사주더라도 기관이 많이 사서 개인이 조금 파는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개인은 지금 계속 사주고 있잖아요. 최근에 개인 매도 나갔다고. 이거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시장 수급 있나요? 오늘 보면 외인 기관 양매도 나갑니다. 현재 시간으로 봤을 때. 좋은 거 아니죠? 흐름은 좋아요. 쌍바닥 포인트에서 올라가는 그림은 나오고 있지만 좀 더 추세하기 필요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보세요. 하나케미칼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 고점 포인트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포인트죠? 그렇죠? 평행하게 선 하나 그으시면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이 정도 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맞추면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 하단 상단 맞잖아요. 그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어떻게 되죠? 요게 바닥 포인트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아직 안 보인다고요. 그렇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의 수급 매력도는 아니다. 설마 요거 나오는 것인가? 좀 더 체크 필요하죠. 요거는 거의 하단이 올라가긴 하지만 쌍바닥 분위기예요. 그래서
한 번 조정 확실하게 거친 이후에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 아니다. 가져가시려면은 비중을 3분의 2 축소하시고 10%만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정리해 보시고 가져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좀 단기적인 관점인지 장기적인 관점인지 잘 선택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열어놓고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 매도해도 될까요? 매도 의견 6661님께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희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바닥 확인 중이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매도해보자. 다른 대안주를 찾으세요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엇갈렸네요. 먼저 다른 대안주를 찾아보자라는 의견에 이상루 멘토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조선주 똑같습니다. 일찍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청자님이 어느 정도의 판단을 빨리 안 하실 때마다 주가는 더욱더 빠졌습니다. 자, 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자,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이 방송 처음 할 때부터 제가 조선주는 안 됩니다. 1분기부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일찍 선택을 하셨으면 이만한 고통이 없을 거고, 이만한 손실이 없었을 겁니다. 네. 좀 더 이런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닥이라는 부분 자체는, 네? 우리가 항상 만드는 거다, 그죠? 바닥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바닥도 계속적으로 달라지는 거고, 조선주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과지수는 회복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시죠? 대신 성과지수 회복되면 주가도 같이 올라간다. 지금까지 경험상의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과지수 올라갈 때마다 중국의 조선주들이 올라갑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우리나라의 조선은 아직까지 어렵다는 겁니다.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만 이슈가 되고 있을 뿐, 고급 수주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이슈가 되기 힘든 상태라는 거죠. 자, 현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또 상선 위주거든요. 그런 상선 위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화랑 상태가 돼야지만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조선주 사이클은 아직까지도 시간을 필요하다. 우리가 철강주에 대해서 바닥을 언제부터 논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철강주의 바닥을 1년 6개월 전부터 철강주가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조선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또다시 바닥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전에 저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이클적인 부분에서는 개인들 물량 다 털어내고, 그리고 주가는 뺄 대로 다 빼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시세를 보지 마십시오. 큰 시세를 봐셔야 됩니다. 지금은 팔고 난 다음에 딴 종목을 사시더라도 네.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하락장이었으면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지만 지금 다른 종목군을 갈아타셔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결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조선주가 긴 시간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주를 찾아서 더 높은 수익률을 극대화해 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김전희 멘토님은 그래도 바닥 찾는 중이다. 언제까지 좀 조선주들이 바닥 찾기를 계속하게 될까요? 자, 조선주 가운데서 이미 바닥 확인이 끝난 종목은 삼성중공업이 먼저 하나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바닥 확인이 끝났어요. 왜요? 실적이 살아있으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지금 얘가 꺾이지 않고 가고 있잖아요. 삼성중공업이 아마 조선주 가운데 제일 먼저 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조선주는 팔지 말라 말씀드리면서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이 대우조선해양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그 중에 하나인데, 상승 분위기로의 전환 자체, 분위기 전환이 저는 조만간 나온다고 봅니다. 실적 우려감이 있어요. 맞아요. 2분기 때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삼성중공업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업황 전환에 걸쳐서 2분기 땐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3분기부터는 그래도 2분기부터는 개선 사항이 있는 게, 저가 수주가 말씀드렸지만은 7월이랑 8월 달에 거의 끝나고요. 그 다음부터 만드는 LNG선 같은 경우,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LNG선 같은 경우가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배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면 2분기보다 3분기보다 낫단 말이죠. 제가 직접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겁니다. 2분기 때까지, 그러니까 7월까지 만들었던 배 너무 싸게 받아가지고 찍어내도 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 겁니다. 그쵸? 일하기 힘들다고. 재미없어, 회사가. 노조들이 짜증나죠. 근데 LNG선부터 돈이 생기니까, 그쵸? 노조들이 이제 다시 벌기 시작하면 임금 협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3분기부터는 그래도 2분기보다 낫단 말이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좀 참으시고요. 지금 21선 꺾이고 올라갔어요. 틀었어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보세요. 좀 버티시면은 아마 좋은 흐름 나올 겁니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저희 선상가족들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선상클럽에서 앞뒤로 두 분의 무료 방송을 진행 중입니다. 오전 9시부터는 이상도 멘토가 진행하는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11시부터는 김선유 멘토가 진행을 하시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대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기다리고 있죠.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열어놨습니다. 오늘의 전화 첫 번째로 걸려온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롯데케미칼이요. 네, 롯데케미칼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얼마나 올라갈 건지 네. 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머니 매수가와 비중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매수가는 18만 원이고요. 네. 10%요. 네, 비중 10%. 혹시 저희 방송 평소에 보셨어요? 예, 즐겨 보고 있어요. 네, 저희 김선윤 멘토님이 17만 원대 매수를 하셔서 우선 네. 1차 3%대 수익률 안겨드렸는데요. 그래서 좀 네.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김선윤 멘토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세요. 두 분의 의견 먼저 받아보죠. 두 분 다 우선은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십니다. 김선윤 멘토님 18만 4천 원 이탈 시 비중 축소해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도 멘토님 역시나 단기 상승에 무게를 두자란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차로 롯데케미칼 선상주로 이익 실현을 해드렸기 때문에 김선윤 멘토님 만나셔서 자세한 얘기 이어가 보세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우리 가족분 아니시죠? 제가 이 방송을 항상 즐겨 보고 있어요. 우리 방송 가족분이시구나. 네. 매수가가 어찌나 똑같은지. 자, 롯데케미칼이요, 어머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 실적 발표하신 날 사신 거예요, 금요일 날? 아니요, 그 전에 샀지요. 그 전에? 몇 달 전에 네. 사셨어요? 6월 16일 날 그때쯤 샀어요. 6월 16일 날? 예. 그러면은 매수는 잘 하셨는데 한번 잘 참으셨고,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이 왔으니까 이제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기회니까, 어찌 보면요. 네. 네,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먼저 언제 이거를 정리해야 되냐. 18만 4천 원 이탈할 경우에는 매도를 하시는 게 괜찮겠다. 먼저 제가 의견을 드려볼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대신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롯데케미칼의 좋은 점을 말씀드려보자면요. 그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주력 제품 그 흐름이 2분기 때 워낙에 잘 팔렸기 때문에 3분기랑 4분기 하반기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잡혔어요.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좀 빠지냐? 사실 저라도 이게 급등했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6.5% 급등 마감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18만 4천 원이라는 가격에서 왜 1차적인 매도 의견을 드리냐? 그거는 전 고점 포인트에서 그래도 맞고 떨어졌던 걸렸던 포인트가 18만 4천 원, 18만 5천 원 부분인데 이탈할 경우에는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입니다. 대신에 롯데케미칼은 18만 원 아래 오면은 다시 매수하기 좋은 시점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게요.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그 차트를 알고 계시죠? 어머니 제가 항상 그림 그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쵸. 여기서 보자면요. 작년 6월의 바닥이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현재 거의 시점 바닥이에요. 여기서 포인트에서 상승 분위기 나오는 거고요. 평행하게 선을 긋자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요게 단순하게 그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맞아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못 가더라도 얼마? 20만원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 그 다음 그러면 25만원 말씀 드리고 있는데, 잠깐 단기적인 조정 거치면 또 한 번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면, 요 포인트, 라인의 하단 부분 확대를 해볼게요. 라인의 하단 부분인 17만 초반대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 나는 괜찮다, 참았으니까 한번 그냥 참아보자 라고 판단하시면은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연말까지 25만 원 이상 보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지금에서 만약에 18만 4천 원 깨지면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1,000원 더, 1,500원 더 내려와서 18만 4천 원 이탈할 경우에는 그때는 다 파신 다음에 다시 기간수급, 외인수급 들어올 때 그때 들어가시면 그 다음은 제대로 얼마까지 요 포인트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잘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18만 4천 원 기점으로 대응해보자 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가격 상하단 잡아주셨으니까요. 어머니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들어온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하나. 한화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하나, 이게 뭐, 올라가다가 좀 샀는 지 좀 오래됐는데. 네. 그래가지고 올라가다가, 그래, 매도를 해야 되는 게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가. 네, 추가 대응이 궁금하신 건데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는 3만원. 네, 비중은 20%. 20%. 아버님 보유 기간이 꽤 되시나 봐요? 예?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 꽤 되시나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빠른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매수가가 3만 원씩이시고 20%의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의견이 일치를 했네요.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시고요. 김선희 멘토님 매도가 아니고 매수란 의견이시고 이상도 멘토님은 상승보다는 횡보입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한 만큼 이상도 멘토님의 의견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무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리십니까? 예. 예. 그 혹시 언제 사셨습니까? 샀는 제가 저부터 한 몇 달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사실 뭐 여기서 크게 치고 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관점이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실질적인 분위기가 안 나타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은 낙폭 과대 종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등이 나오는 상태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기간적인 여유가 좀 더 있으신지요? 예? 기간적인 여유는 좀 더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뭐 1년 정도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1년은 뭐, 쉬어가지고 못 나갑니다. 그러면, 화학주를 가져가시면, 그렇게 대응을 안 하시면 지금은 답이 없습니다. 화학주는 지금 낙폭과대에 의해서 지금 올라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급등보다는 자연스러운 행보성 장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시세적인 부분에, 상승 자체를 기대를 해야 되는 종목군들입니다. 빨리 움직이는 것을 보시려면 지금은 전기전자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섹터가 주도주기 때문에. 그럼 이 섹터는 지금 주도주가 아닌 섹터면 시장의 분위기상 같이 그냥 유도리 있게 움직일 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내려가고 뭐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 그런 거 소개해 주소. 예, 그거는 뭐 다음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손해 안 보고 파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손해 안 보고 무조건 나오시고 난 다음에 예. 그때 제가 뭐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을 사시든지 그렇게 대응을 좀 더 하시는 게 수익률에는 탁월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아버님 아무래도 횡보성 흐름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수익을 손해를 안 보시고 우선 빠져나오란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김선윤 멘토님은 현재 구간이 매도보다는 좀 매수할 타이밍이다. 아무래도 아버님 가격대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하나를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매수가 근처까지 가는데 약간 주춤하니까 고민이 되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락을 주신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창, 선생님 그 수급 볼 줄 아시죠? 그쵸?
예. 네. 근데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사주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외인들도 최근에 매수 들어와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개인 물량을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7월 중순부터 빼주고 있어요. 탈탈 털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현재 수급은 아직 꺾인 수급이 아니에요. 꺾이지 않았어요. 자, 오늘장 수급 보자면 아직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은 안 잡혔지만 기타 법인 쪽에서는 3,000주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최근 들어서 흐름에서 그래도 기타 법인 쪽도 하나의 주체 세력으로서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온다는 게 포착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뭡니까? 제가 볼 때는 한번 쉬는 거예요. 지수가 약간 조정받으니까 한번 잠깐 주춤한 거고요. 다시 상승 쪽으로 나와주면서 저는 121선 위로 갈 수 있다 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까지 볼 것이냐? 그게 가장 문제이죠. 얼마까지 볼 것이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 흐름 매수할 때는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때 매수가 항상 좋은 자리긴 한데 지금은 고점 포인트에 대한 상승 부분을 약간 염두에 보자면요. 주봉으로 조금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 20주선인가? 26주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다음 포인트를 생각해 봐야 될 게 요 전에 보시면요. 박스권 흐름이 계속 나와준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2012년부터 해서 거의 1년째 박스권이 나오다 한번 돌파했거든요. 보통 박스권이 1년째 장기적으로 갈 때 그 박스권 중단 부분까지는 보통 상승을 주는 게 보통 마련입니다. 조정 거치고 올라가더라도 32,000원까지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하나 수급 꺾이지 않는 이상 수급이 꺾인다면 바로 정리해야 되지만 지금은 수급이 안 꺾이고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지고 있겠다. 32,000원까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 포인트 이후부터 해서 대응하셔야 되고 만약에 꺾여버릴 때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기관들이 매수가 잘 들어왔는데 이 기관들이 갑자기 5만 주, 6만 주 막 던져버려요. 기관들이 매도를 쳐버립니다. 외인들도 갑자기 던지고 개인만 사는 게 보여요. 그러면 종목 흐름이 마이너스 2%대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때는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줄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흐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 보고 얼마까지요? 32,000원까지는 한번 참아보자 의견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 정확한 가격까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전화로 문자 받아봤고요.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현대 로템 매도해도 될까요? 7749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우선 오로 일치를 했네요. 김선희 멘토님 일단 피하고 보셔야 할 때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철도 사업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7749님 현대 로템 매수가 3157원이시고요. 비중이 꽤 높으시네요. 50%의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우선 두 분 다 매도해도 된다는 의견을 동조해 주셨는데요. 이상로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철도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시기상조입니다.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고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가격대에 물려있냐면 28,000원, 29,000원대 상당히 물려있습니다. 자, 이 가격대에 많이 물려 계시는데요. 이 철도에 대한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앞으로의 트렌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하단권에 이 29,000, 28,000 라인에서 다시 한번 큰 반등이 오겠지라고 기대하시고 그때 전문가들도 추천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지금 이 시청자분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2월달부터 3월달 어떻습니까? 안에 쭉 보면 지금 기관에서도 상당히 많이 물려. 지금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물려오고 이런 부분 계속 지금 연기금은 꾸준히 들어왔었고 자, 시간을 넘겨서 볼게요. 꾸준히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죠? 빠져 있습니다. 일단은 업황 자체가 안 좋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청자님 요 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업황 자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분위기가 좋았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차트의 신호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수급의 신호라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그냥 여기 차트에 대한 시그널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의 움직임으로만 보기에는 그렇게 주식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들 돈 벌어야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분위기 뭐냐면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철도 KTX 빠르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혹시 아십니까? 중국에서 고속철도보다 우리나라 고속철도 더 느려요. 중국의 고속철도가 우리나라 거보다 30km가 더 빠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느린 고속철도가 우리나라 고속철도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수출을 해야지만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프랑스의 떼제베 빠르죠. 자, 일본의 철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철도도 신칸센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 모습 봤을 때 현대로템의 이런 KTX 당연히 요금 인상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내수적인 부분으로는 지금 이 주가를 다시 한번 크게 올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기업에 대한 부분 바로 해외적인 이슈가 돼야지만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가 이 현대로템이 올라갈 수 있는 성공의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대한 뉴스, 해외 진출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종목군은 관망하시고 만약에 혹시나 들고 계신다면 지금은 조금은 손절을 하시고 난 다음에 딴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겠나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7749님 비중도 50%나 되시고요. 매수가도 3만 원대로 꽤 높으시거든요. 좀 그래도 만회할 만한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죠. 답답하신가요? 네.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까지 마지막 그 단서 한 개만 말씀 조금 드리면요. 자, 하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밴드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갭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가격대 24,300원대는 못 뛰어넘는 저항권입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하단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자, 하단에 가격 보시면요. 차트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업의 가치 전체를 환산해 봤을 때의 저가입니다. 저가는 자, 요 자리. 자, 28,000원짜리 있죠. 저는 이 28,000원짜리까지는 밀린다고 봅니다. 왜 28,000원짜리 밀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 그거는 공개 방송을 좀 참여하시면 제가 주가에 대한 환산을 어떻게 해야지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청자분 28,000원을 꼭 기억하십시오. 28,000원이 마지막 자리입니다. 자, 여기가 무너지면 위의 시세가 없어지는 시세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단 자리까지 짚어주셨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방송에는 솔직하게 얘기를 다 못다 합니다. 오전 9시에 진행이 되는 이상로 멘토의 무료 방송 참여해 보셔서 좀 더 자세한 상담 풀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산 인프라코어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선희 멘토님은 매수하지 말자. 기관 수급이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매수해보자. 장기 투자 지향합니다. 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 1%대 하락 나오고 있는데 김선희 멘토님 매수해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네. 수익 실현을 여러 번 내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왜 굳이 매수 사인을 지금 못 드릴까요? 네. 그렇죠? 수급이 안 도와주니까 그래서 그래요. 딴 게 아니고요. 정말 자주 수익을 몇 번씩 내드렸던 종목입니다. 항상 대형주 가지고 7에서 10%씩 7에서 10% 매드렸는데 수급이 꼬여 있어요. 기관들 매도 나갑니다. 그렇죠? 연기금 다 버리고 있어요. 투신 버리고 보험 버리고 그냥 다 버리고 앉아 있어요. 도움을 안 줍니다. 개인만이 좀 매수하고 있는 외인이 매수해 주고 있긴 한데 외인의 매수 힘으로써 이 주식이 올라갔던 적은 없습니다. 기관 매수가 필요해요. 그러면 기관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자,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주식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바닥 포인트에 대한 인식 잡히는 건 요건입니다. 그렇죠? 항상 추천드렸던 포인트, 의견 드렸던 포인트는 여기 이런 구간 때 많이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 그림 보고 있거든요.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네. 12,000원 중반대 온다면 그때 한번 관심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지금으로는 조금은 기다려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다. 9665님 SK 하이닉스 계속 매수해도 돼도 좋은지 여쭤봐 주셨거든요. 이번에도 좀 안전진단 확실히 해주시죠. 네, SK 하이닉스 수익 나셨습니까? 저도 그러면 궁금하네요. 네. 뭐 따로 제가 알아야 되는데 맞죠? 무소식이 희소식인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마찬가지입니다. 요거요 단기적으로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주식입니다. 먼저 그거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인지하시고 그러면 지금의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 종목을 만약에 사시면 최소 1년 이상은 들고 가셔야지 큰 수익 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횡보 아닙니다.
우리가 박스권을 돌파했던 종목군들을 많이 보는 거는 왜냐하면 빨리 시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횡보성 장세 안에 놓여있는 종목군들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장기 투자로 조금 대응을 하시면 분명히 큰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두 선상의 무료 방송이 오전 9시와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상주의 정답도 공개해드리고요. 자세한 매수가와 그리고 이익 실현가, 그리고 언제까지 끌고 가실지는 모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방송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유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오전 9시에는 이상루 멘토의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상클럽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내용 담아서 오전 10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